전부 엎드려! 빨리 안 움직입니까? 똑바로 안 합니까? 예, 유지합니다. 생활관 앞에 병사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신임 소대장 한도윤 소위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반듯한 군복에 번쩍이는 소위 계급장. 후보생 시절 성적은 우수했지만 얼굴에는 자신감보다 오만함이 가득했다. 도윤은 병사들을 한 명씩 훑어보더니 피식 웃었다. 생각보다 군기가 많이 빠졌네. 병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생활관 안쪽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행정보급관 상사 오진섭입니다. 진석은 차분하게 경례를 올렸다. 도윤은 악수도 받지 않았다. 잠시 진석의 계급장을 내려다보더니 비웃듯 말했다. 행정보급관 맞죠? 예, 맞습니다. 도윤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소대장실 문을 가리켰다. 소대장실 화장실이 좀 더럽던데. 잠시 정적이 흘렀다. 청소 좀 해주시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생활관 공기가 얼어붙었다. 병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뭐야, 설마 행정보급관한테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거야? 전입 오자마자 오진석은 도윤을 잠시 바라봤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짧게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제 업무가 아닙니다. 도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뭐라고요? 소위님, 개인 공간 청소는 직접 하셔야 합니다. 생활반은 다시 조용해졌다. 병사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도윤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하, 재밌네. 내가 소대장인데. 진석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소대장님도 규정은 지키셔야 합니다. 도윤은 병사들을 한번 둘러봤다. 그리고 일부러 목소리를 더 크게 높였다. 좋습니다. 오늘부터 누가 이 소대장인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병장 김재현은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큰일 났다. 저 소위 행정보급관님을 잘못 건드렸네. 하지만 오진섭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도윤에게 다시 한번 짧게 경매한 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도윤은 그런 모습을 보며 비웃었다. 며칠만 지나면 알아서 키겠지. 그러나 도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 부대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자신도 중대장도 아니었다. 그리고 불과 1시 반 뒤 자신의 첫 번째 공개망신이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도 말이다. 오전 점호가 끝난 뒤였다. 한도윤 소위는 일부러 오진석 행정보급관을 불렀다. 행정보급관, 예, PX 좀 다녀오세요. 생활관이 다시 조용해졌다. 병사들은 또다시 서로 눈치를 봤다. 오진석은 담담한 표정으로 물었다. 무엇을 사오면 되겠습니까? 도윤은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흔들었다. 면도기 하나, 음료수 2개, 그리고 커피. 병사들은 속으로 욕이 나왔다. 미쳤네. 진짜 개인 심부름을 시키네. 하지만 오진석은 돈을 받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그것도 제 업무가 아닙니다.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니, 왜 자꾸 안 된다는 겁니까? 오진석은 끝까지 차분했다. 개인 심부름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경사들에게도 시킬 수 없는 일입니다. 도윤은 헛웃음을 쳤다. 행정보급관, 내가 소대장입니다. 내 명령이 우선 아닙니까? 오진석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소위님, 명령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부단한 제시는 따를 수 없습니다. 순간 생활관 입구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야, 모든 경사다 동시에 뒤를 돌아봤다. 중대장이었다. 도윤은 급하게 돌아서며 경례했다. 충성, 중대장은 경례도 받지 않았다. 천천히 걸어와 도윤 앞에 멈춰섰다. 너 방금 뭐 시켰냐? 제게 예? 행정보급관한테 BX 심부름 시켰냐고. 도윤은 잠시 머뭇거렸다. 내 드래그러. 예. 중대장은 고개를 돌렸다. 행정보급관님, 사실입니까? 오진석은 짧게 대답했다. 예, 맞습니다. 중대장은 다시 도윤을 바라봤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더니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야, 너 이리 와. 도윤은 긴장한 얼굴로 앞으로 걸어갔다. 계급장 달면 사람 막 부려도 되는 줄 알았냐? 제게 아닙니다. 아닌데 왜 시켰어?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중대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전입 첫날이라 참는다. 딱 한 번이다. 다음에도 이런 개인 심부름 시키는 거 내가 보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경사들이 모두 들릴 정도로 크게 말했다. 그땐 내가 너 가만 안 둔다. 생활관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경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이다. 중대장이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행정보급관님, 죄송합니다. 오진석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괜찮습니다. 중대장이 떠나자 생활관엔 다시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도윤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다. 좋아, 나를 경사들 앞에서 맘신 줬겠다? 이걸로 끝난 줄 알아? 그는 오진석을 노려보며 속으로 이를 갈았다. 그리고 그 순간 더 큰 사고가 시작되고 있었다. 중대장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한도윤 소위는 하루 종일 표정이 굳어 있었다. 병사들은 애써 그의 눈치를 보며 각자 맡은 작업을 이어갔다. 하지만 누구도 몰랐다. 도윤의 자존심은 이미 크게 상해 있었다. 점심 식사가 끝난 직후 도윤은 호루라기를 불었다. 전소대 연병장 집 앞. 경사들이 허겁지겁 뛰어나왔다. 충성. 도윤은 아무 말 없이 병사들의 군화를 하나씩 내려다봤다. 그러다 한 일병 앞에서 멈춰섰다. 너 군화가 왜 이 모양이냐? 일병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아침 작업하다 흘기.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윤이 말을 끊었다. 견면하지 마. 엎드려. 일병은 곧바로 엎드렸다. 도윤은 다른 병사들을 바라봤다. 같은 소대원이 저 모양인데 이들은 구경만 하고 있었냐? 전원 엎드려.
순간 병사들 얼굴이 굳었다. 경장 김재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소희님, 그 겸사 혼자 작업한 게 아니라 도윤이 바로 소리쳤다. 누가 말하래? 너도 엎드려. 결국 병사 전원이 연병장 바닥에 엎드렸다. 활구표표비가 시작됐다. 10개, 20개, 30개, 최민호 일병의 팔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오진섭 행정보급관이 연병장으로 걸어왔다. 소희님, 도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지금 훈련 중입니다. 오진석은 민호의 상태를 바라봤다. 얼굴이 창백했다.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저 병사는 그만 일으켜야 합니다. 도윤은 냉소를 지었다. 왜요? 그 정도도 못 버티면 군대에 왜 왔습니까? 오진석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다. 소희님, 훈련과 무리한 지시는 다릅니다. 도윤은 비웃으며 말했다. 행정보급관님, 또 제 지휘에 간섭하시는 겁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다. 오진석은 병사들을 한번 둘러봤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전원 일어나. 병사들은 서로 눈치만 봤다. 도윤이 버럭 소리쳤다. 누가 일어나래? 그 순간 오진석이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다. 병사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그 순간부터는 지휘가 아니라 사고입니다. 저는 그 사고를 막을 의무가 있습니다. 도윤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행정보급관님도 제 지휘방해로 보고하겠습니다. 오진석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대신 저는 지금 상황도 그대로 보고하겠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병사들은 속으로 생각했다. 행정보급관님, 진짜 안 밀리신다. 하지만 도윤은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더 큰 일을 벌이기로 마음먹었다. 그 선택이 결국 자신의 군 생활을 뒤흔들게 될 줄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중대장에게 2번이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한도윤은 자존심이 완전히 상해 있었다. 기어코 한번 꺾어놓고 말겠다. 그날 오후 도윤은 행정보급실 문을 벌컥 열었다. 오진석은 보급품 입출고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행정보급관, 예, 보급창고 전부 뒤집겠습니다. 오진석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늘 안으로 전부 재정리하세요. 병사들 전부 투입하시고. 오진석은 잠시 달력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재물조사 기간입니다. 창고를 임의로 이동하면 안 됩니다. 도윤은 코웃음을 쳤다. 내가 하라면 하는 겁니다. 소희님, 규정상 승인 없이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도윤은 책상을 손으로 툭 쳤다. 책임은 내가 집니다. 그 말을 들은 오진석은 말없이 서랍을 열었다. A사용지 한 잔을 꺼냈다. 도윤 앞으로 밀어놨다. 뭡니까? 책임 확인서입니다. 도윤이 종이를 집어들었다. 맨 위에는 굵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보급품 무단 이동에 따른 지휘관 책임 확인서. 그 아래에는 지휘관 서명. 오진석이 차분하게 말했다.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 여기에 먼저 서명해 주십시오. 도윤의 표정이 굳었다. 따릅니다. 왜 못하십니까? 도윤은 말이 없었다. 병사들도 모두 숨죽이고 바라보고 있었다. 오진석이 다시 말했다. 서명하시면 바로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정적. 도윤은 종이를 내려놨다. 자네에서 됐다. 다음에 하지. 오진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본 병장 김재현이 속으로 피식 웃었다. 또 전에 행정보급관님은 준비를 다 해두셨구나. 하지만 도윤은 더 화가 났다. 규정으로 날 이겨? 좋아, 규정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있지. 그날 저녁 도윤은 병사전원을 연병장으로 집합시켰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오늘부터 야간 작업한다. 병사들 얼굴이 굳었다. 오진석도 천천히 연병장으로 걸어왔다. 이번엔 더 큰 사고가 시작되고 있었다. 저녁 8시 경사들은 하루 일과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도윤 소위는 다시 병사들을 연병장으로 불러냈다. 전원 작업복, 보급 창고 집합, 병사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봤다. 병장 김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위님, 내일 재물조사 준비는 오전에 하는 걸로. 도윤이 말을 끊었다. 내가 시키면 지금 하는 거야. 잠시 후 병사들은 무거운 보급 상자를 하나씩 옮기기 시작했다. 오진석 행정보급관이 급히 창고로 들어왔다. 소위님, 지금 작업은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비웃었다. 오늘 안에 끝낼 겁니다. 병사들 계속 옮겨. 오진석은 창고 안을 둘러봤다. 수백 개의 보급품이 이미 복도에 널려 있었다. 소위님, 이건 규정 위반입니다. 도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규정. 행정보급관님은 규정밖에 모르십니까? 오진석은 한 발 앞으로 나왔다. 사고 나면 책임은 소위님이 집니다. 도윤은 코웃음을 쳤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진다잖아요. 그때였다. 창고 안쪽에서 비명이 들렸다. 최민호 일병이었다. 무거운 탄약 상자가 손에서 미끄러지며 발등을 그대로 찍어버렸다. 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병사들이 놀라 달려갔다. 도윤은 인상을 쓰며 말했다. 별것도 아닌 걸로. 일어나 계속 작업해. 순간 오진석이 크게 외쳤다. 전원 작업 중지. 병사들이 동시에 손을 멈췄다. 도윤이 소리쳤다. 누가 중지하래. 오진석은 민호 앞으로 뛰어갔다. 신발을 벗겨 상태를 확인했다. 발등이 순식간에 부어오르고 있었다. 의무실 갑니다. 도윤이 팔을 붙잡았다. 내 명령 안 끝났습니다. 오진석은 도윤의 손을 천천히 치워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병사 목숨보다 소위님 명령이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순간 창고 입구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서 다들 그대로 모든 사람이 동시에 입구를 바라봤다. 대대장이었다. 박철우 중령이
천천히 창고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흩어진 보급품, 쓰러진 병사, 그리고 서로 마주 서 있는 소위와 행정보급관. 박초르는 아무 말 없이 현장을 둘러봤다. 잠시 후 도윤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야, 대따릅니다. 소위, 너 내일부터 군 생활 편하게 하려고 왔냐? 생활관 전체가 숨소리조차 멈췄다. 박철우는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당직 사관, 전중대, 지금 즉시 연병장 집합. 도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그제야 이번 일은 정말 끝났다는 걸 깨달았다. 전중대, 연병장 집합, 담직사관의 목소리가 부대에 울려 퍼졌다. 병사들은 영문도 모른 채 연병장으로 뛰어나왔다. 중대 간부들도 하나둘 모였다. 한도윤 소위는 얼굴이 굳은 채 대열 맨 앞에 섰다. 오진석 행정보고관은 의무병에게 최민호를 맡긴 뒤 연병장으로 걸어왔다. 잠시 후 박철우 대대장이 천천히 단상 앞으로 올라갔다. 연병장을 둘러본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거운 침묵만 흘렀다. 그리고 야 한마디가 울렸다. 모든 병사 다 움찔했다. 박초루가 한도윤을 바라봤다. 소위 앞으로. 한도윤이 급히 앞으로 뛰어나왔다. 충성. 대대장은 경례도 받지 않았다. 네가 창고 작업 시켰냐? 대따릅니다. 예. 행정보급관 말 무시했냐? 대따릅니다. 예. 병사 다친 것도 알고 있었냐? 대따릅니다. 예. 대대장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내 다시 도윤을 바라봤다. 야, 네 계급장이 병사들 목숨보다 중요하냐? 대따릅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랬어?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연병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대대장이 고개를 돌렸다. 행정보급관님, 맞습니까? 오진석이 짧게 대답했다. 예, 사실입니다. 박철우는 다시 도윤을 바라봤다. 좋다. 그럼 네가 병사들한테 시킨 만큼 네가 한번 해. 대대장은 당직사관을 불렀다. 완전 원장, 준비. 잠시 후 20kg이 넘는 군장이 도윤 앞에 놓였다. 도윤은 말없이 군장을 둘러맸다. 연병장, 10바퀴, 뛰어. 도윤은 뛰기 시작했다. 첫 바퀴, 아직은 여유가 있었다. 2바퀴, 병사들은 아무 말 없이 바라봤다. 3바퀴, 도윤의 숨이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그때 박초루가 크게 말했다. 야, 힘드냐? 대따릅니다. 아닙니다. 그래? 민호도 그렇게 말했냐? 도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5바퀴, 다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6바퀴,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박초루는 차갑게 말했다. 네가 정신력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 말은 며칠 전 도윤이 쓰러진 병사에게 했던 말이었다.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병사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봤다. 그 말을 그대로 돌려주셨네. 7바퀴째 도윤은 결국 무릎을 꿇었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박철우는 천천히 걸어가 도윤 앞에 섰다. 야, 이제 알겠냐? 사람 굴리는 거 쉽지?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따릅니다. 죄송합니다. 박철우는 고개를 저었다. 나한테 하지마. 네가 사과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연병장 끝. 병사들과 오진석 행정보급관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 순간 도윤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연병장에는 아직도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도윤 소위는 완전 군장을 벗지 못한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박초로 대대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야, 거기서. 도윤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예, 박철우는 병사들을 바라왔다. 너희 오늘 다 봤지? 병사들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박철우는 다시 도윤을 쳐다봤다. 아까 네가 누구한테 사과한다고 했냐?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따릅니다. 행정보급관님과 병사들에게. 그럼 해. 지금. 도윤은 천천히 오진석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깊게 허리를 숙였다. 행정보급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진석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윤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잠시 후 오진석이 입을 열었다. 소희님,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저한테는 사과 안 하셔도 됩니다. 도윤은 당황했다. 따릅니다. 예, 오진석은 병사들을 바라봤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 병사들은 아닙니다. 연병장은 다시 조용해졌다. 오진석은 계속 말했다. 오늘 다친 병사는 소희님 명령이라서 참았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소희님 눈치 보느라 아무 말 못했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다. 장교는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병사들이 가장 먼저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진석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저는 소희님이 싫었던 적 없습니다. 다만 병사들이 다칠까봐 막았던 겁니다. 도윤의 눈가가 조금씩 붉어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철우가 입을 열었다. 들었냐? 따릅니다. 예, 그게 행정보급관이다. 그게 부사관이다.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다. 그게 네가 배워야 할 군대다.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박철우는 병사들을 둘러봤다. 오늘 여기서 끝. 하지만 한도윤 소위 징계는 따로 받을 거다. 따릅니다. 예, 그리고 내일부터 경사들보다 1시간 먼저 출근. 병사들 퇴근하고 1시간 뒤 퇴근. 직접 생활관, 화장실, 창고 다 확인해. 병사들 시키지 말고 네가 직접. 도윤은 짧게 대답했다. 따릅니다. 알겠습니다. 박철우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계급은 힘이 아니다. 책임이다. 해산, 연병장에 울려 퍼진 그 한마디는 경사들보다 한도윤의 가슴에 더 깊이 남았다. 다음날 새벽 5시, 아직 기상나팔도 울리기 전이었다. 한도윤은 혼자 연병장에 서 있었다. 대대장이 내린 지시였다. 병사들보다 먼저 출근, 병사들보다 늦게 퇴근, 그리고 병사들이 하던 일을 직접 해볼 것. 도윤은
말없이 빗자루를 들었다. 생활관 복도를 쓸기 시작했다. 잠시 후 오진석 행정보급관이 출근했다. 복도를 쓸고 있는 도윤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냥 지나갔다. 도윤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1시간 뒤 병사들이 하나둘 출근했다. 생활관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소위님이 청소하시네? 진짜네. 병장 김재현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도윤은 묵묵히 걸레질을 계속했다. 잠시 후 오진석이 다가왔다. 소희님, 도윤이 얼른 일어섰다. 예, 오진석은 빗자루를 바라봤다. 그만하셔도 됩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제가 시킨 일입니다. 제가 해야 합니다. 오진석은 처음으로 아주 옅게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보급품이 들어옵니다. 병사들보다 먼저 가서 같이 옮기시죠. 도윤은 한마디도 망설이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수송차가 부대 안으로 들어왔다. 무거운 보급 상자들이 끝없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병사들이 달려왔다. 도윤도 가장 먼저 상자를 어깨에 올렸다. 병사들은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진짜 달라졌네. 그때였다. 무거운 상자를 들던 최민호 일병의 손이 미끄러졌다. 도윤은 망설이지 않았다. 재빨리 뛰어가 상자를 함께 받아냈다. 괜찮냐? 민호는 놀란 얼굴이었다. 따릅니다. 예, 도윤은 상자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다치면 바로 말해. 참지마. 내가 책임질게. 그 말을 들은 병사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봤다. 며칠 전만 해도 정신력이 부족하다 라고 말하던 사람이었다. 그 순간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박철호 대대장이 중대장에게 말했다. 이제야 조금 사람 같아졌네. 중대장도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이제는 믿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진석은 말없이 도윤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작게 혼잣말했다. 이제야 소대에 장담네요. 도윤은 그 말을 듣지 못했다. 하지만 병사들은 처음으로 한도윤 소위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며칠이 흘렀다. 한도윤 소위는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 병사들보다 먼저 출근했다. 병사들이 퇴근한 뒤 마지막으로 생활관을 둘러보고 퇴근했다. 보급품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뛰어갔다. 화장실 청소도 직접 했다. 병사들은 조금씩 달라진 도윤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쉽게 마음을 열지는 않았다. 그날 오후 소대에 새로운 이등병 한 명이 전입을 왔다. 긴장한 얼굴로 경례를 올렸다. 충성. 도윤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다. 병사들은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큰 소리부터 쳤을 것이다. 하지만 도윤은 달랐다. 긴장하지 마. 처음엔 다 어렵다. 모르는 건 숨기지 말고 바로 물어봐. 신병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을 보던 병장 김재현이 피식 웃었다. 진짜 사람이 바뀌긴 했네. 그때 최민호 일병이
무거운 발전기 배터리를 들다가 중심을 잃었다. 도유는 가장 먼저 달려갔다. 때려, 허리 다친다. 도유는 배터리를 대신 들어 올렸다. 신병도 얼른 달려와 함께 들었다. 작업이 끝난 뒤 오진섭 행정보급관이 천천히 걸어왔다.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소위님, 예, 이제 병사들이 먼저 움직이는 이유를 아십니까? 도윤은 잠시 병사들을 바라봤다. 병사들은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도윤은 작게 웃었다. 따릅니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오진섭도 처음으로 미소를 보였다. 강제로 시켜서 움직이는 부대는 오래 못 갑니다. 믿고 따라오는 부대가 강한 부대입니다. 도윤은 깊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바로 그때 중대장 이성민이 지나가다 두 사람을 바라봤다. 잠시 웃더니 말했다. 야, 도윤이 돌아봤다. 예, 이제 좀 소위 같다. 도윤은 멋쩍게 웃었다. 병사들도 작게 웃음이 터졌다. 처음 전입 왔던 날 생활관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소위는 더 이상 없었다. 이제 병사들은 한도윤을 우리 소대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1년이 흘렀다. 한도윤은 중위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예전과 달리 병사들은 그를 보면 먼저 웃으며 인사했다. 충성, 도윤도 밝게 경례를 받아줬다. 다들 고생 많다. 그날 새로운 소위 한 명이 중대로 전입을 왔다. 긴장한 얼굴로 중대장에게 전입 신고를 마쳤다. 잠시 후 새 소위는 도윤에게 다가왔다. 선배님, 병사들 군기는 어떻게 잡으면 되겠습니까? 도윤은 잠시 웃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행정보급실을 바라봤다. 오진석 행정보급관이 여전히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도윤은 새 소위에게 말했다. 가자. 두 사람은 함께 행정보급실로 들어갔다. 오진석이 고개를 들었다. 오셨습니까? 도윤은 새 소위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가 이 부대에서 제일 먼저 찾아와야 하는 곳입니다. 새 소위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예, 도윤은 웃으며 말했다. 부대는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병사도 부사관도 다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걸 제일 많이 아시는 분이 행정보급관님입니다. 새 소위는 곧바로 오진석에게 거수 경례를 올렸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진석도 미소를 지으며 경례를 받아줬다. 밖으로 나온 두 사람. 새 소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배님도 처음부터 그러셨습니까? 도윤은 잠시 하늘을 바라봤다. 피식 웃었다. 아니다. 난 처음에 엄청 혼났다. 새 소위도 웃었다. 정말입니까? 도윤은 천천히 연병장을 바라봤다. 1년 전 완전 군장을 메고 숨이 넘어가도록 뛰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대대장이 했던 말도 함께 떠올랐다. 계급장은 사람 위에 서라고 달아주는 게 아니다. 사람 앞에 서서 책임지라고 달아주는 거다. 도윤은 작게 중얼거렸다. 따릅니다. 그때 혼나길 정말 잘했네요. 멀리서 병사들이 웃으며 작업하는 모습이 보였다.
오진섭도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카메라는 천천히 부대 전경을 비춘다. 그리고 마지막 내레이션이 흐른다. 계급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계급의 무게를 만드는 것입니다. 진짜 장교는 가장 앞에서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먼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